자, 오늘 시험 여러분 잘 보셨나요? 요즘 시험이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이제 2015년이 마무리되면서 2016년에도 이 진화가 계속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유형이 같은 것 같지만 이번 시험 역시나 컨텐츠가 굉장히 창의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컨텐츠를 창의적으로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공부를 하고 2016년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016년 토익 트렌드를 제가 영어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 Creative context from real life situation. real life가 진짜 생활을 했을 때 상황에서 발생하는 창의적인 문맥, 상황, 이거요. 제가 미국에서 15년 동안 생활하면서 사실 그 소재들은 다 익숙한데 그런 상황을 접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 시험에도 정말 특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LC 할 땐가 비행기가 이제 오버부킹이 됐다. 즉 너무 예약이 많이 차서 3명만 내일 가래. 그 대신 500불을 준대요. 제가 그때 생각을 한 게 야 500불 받을 거냐 아니면 그리고 내일 갈 거냐 집에 갔다가 택시비하고 계산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 혼자서. 왜냐면 제가 미국에서 왔다 갔다 수십 번 했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한 소재들이 오면서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상식으로 통밥으로 때릴 때는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시험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었지만 어떤 분한테는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잘 듣고 다음 시험을 대비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신토익, 새로운 토익이 새로 나오는데 제가 이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학원에서 종로에서 가르쳐 드릴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시험을 안 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갱신할 때 필요하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유형이 어떻게 바뀌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난이도는 파트 1은 제가 여태까지 올해 2015년에 보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서 제일 집중력이 필요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편, 밀도가 좀 있었죠. 그리고 파트 2도 30번 때 가서 약간 정신 못 차릴 수가 있고요.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트 3, 4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쉽다고 하면은 좀 욕먹을 것 같고 근데 어렵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진 않고 창의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파트 5가 여러분 정말 쉬웠습니다. 약간 주니어 토익 같은 느낌이 나기도 했어요. 여러분 잘 보셔서 우리 우리 301호 식구 여러분들도 와 선생님 정말 선생님 덕분에 잘했다는데 사실 시험이 쉬운 덕분도 좀 있습니다. 자, 파트 7 제 생각에는 항상 그렇지만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되는 것들. 이중지문에서 위에는 있는데 뒤에는 아래는 없는 것은 이런 게 이제 두 개나 나왔어요. 아래는 있는데 위에는 없는 것은 이 사람이 요청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어려울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었지만 파트 5가 워낙에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 10분씩 남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자, 나는 뭐야? 나는 시간 모자란데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죠. 2016년에 1월 2일부터 3일까지 신년 새해 특강이 있어요. 내년 여러분 어떤 해인지 병신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병신년 토익 특강 했더니 금지어로 검색이 광고가 안 돼 버렸습니다. 이게 새해 특강이죠. 1월 2일, 3일 토요일 일요일인데 여러분 1월 1일 날 새해 맞이하시고 2일, 3일 날 전 국민 모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 방이 360석이기 때문에 오시면 무료로 제가 이틀 동안 정말 좋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세요. Everybody is welcome. 오케이? 자,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헷갈렸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제가 이제 댓글로 들은 이야기인데 요거 문제 틀렸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다 바꿨습니다. 저작권법 때문에. 자, 레이클레 컴퍼니가 decided to initiate가 시작하다. 어떤 걸 시작한대, 프로젝트를. 그 다음에 여기 on이 있어요. on, 어디에 관하여. 자, focus가 원래 on 쓰잖아요. focus A on B 하면 A를 B에 집중시키다 이런 말이 되는데 여기서 잠재 타겟 시장들을 파악하는데 집중될 연구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분사 B를 써줘야 돼요. 포커스는 원래 1형식도 되고 3형식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커싱이라는 말이 있었으면 그것도 돼요. 그런데 없었어 보기에. 제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분들이 댓글 단 것 중에서 투부정사 썼다는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파서 제일 첫 번째 문제로 이거를 후기로 갑니다. You know who you are. 본인 누군지 아시죠? 여기서 C를 쓰면은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부사적인 용법으로 위치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가 이 회사가 뭐뭐하기 위하여가 돼버려요.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뒤에서 와서 앞을 동사를 꾸며주면
동사의 주어가 이 행동의 주체가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통과. 니하마, 니시어, 중국어마 이렇게 들리면 중국말까지 들으면 통과. 학원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가르쳐드리는 거니까 처음 이거 보신 분들은 통과. 이거 괜찮아요? 원래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라는 게 앞에 나오거든. 이 주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가 되는데 해석상 안 된다는 거예요. 잠재 타겟 시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사가 결정했다 이게 아니거든. 자, 회사가 그거를 파악에 집중하기 위하여 결정했다. 그러면 회사가 만약에 그 파악하는데 집중하면 다른 걸 못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여기에 집중된 프로젝트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B가 돼요. 그래서 해석이 동반되지 않는 모양만 가지고 하는 문제는 점점 줄어들고 이것은 해석이 좀 돼야지 자연스럽게 B를 씁니다. 이게 과거 분사라는 걸 된 이런 말이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스튜디오에서 5분 영어라고 하는 것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분 영어 1편 동영상 분사에 대해서 해석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 카페에서도 검색해 보셔도 되고 유튜브에서 배동희 5분 영어 이렇게 검색하시면 분사라는 거 설명드리는데 그거 듣고 이거 다시 한번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과거 분사 뒤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비슷한 문장을 했었어요. 2주 전에 We can achieve anything. 우리는 모든 걸 달성할 수 있다. As long as we remain 이 형식인데 이 형식 focused가 어디에 집중하는 이런 말로 우리 목표에 집중한 상태를 유지하면 무엇인지 달성할 수 있다. 화이팅 2016년을 위해서 제가 덕담 한마디 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과거분사 쓴다고 수업 시간에 했었고 똑같은 형태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demand라는 단어가 있어요. demand는 원래 불가산명사일 때 수요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가산명사가 될 수 있어요. 요구사항 이럴 때는 주로 가산명사인데 자, 우리 서비스에 있어서의 수요라는 말이 더 많아졌다 이런 말로 B를 쓰는 건데 many가 있었죠. many는 복수랑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쉽죠. 술자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자가 every는 셀 수 있는 명사, 바나나 이런 거, 사과 이런 거 단수 형태로 써야 돼요. 예외, 거리 기간. 30마일 또는 3시간 이런 것들은 every나 each랑 쓸 수가 있어요. every 3 hours 3시간마다 화장실을 갔다. 이제 설산한 거죠. 오케이. 그럴 때 쓰는 게 every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때는 예외로 묶어 있을 때 미국 사람 5명당 1명꼴로 할 때 1 out of every 5 Americans 이럴 수가 있어요. 그때만 예외고 일반적으로는 every는 단수랑 써야 된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시험에서 시험 보신 분들 기억나겠지만 every가 오답인 적이 있었고요. 어리, 가산명사 복수, 셀 수 있는 명사 복수나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게 있어요. 물 같은 거 그런 거 쓸 수가 있는데 학생들 이렇게 복수가 나오면 어를 쓰고 every 안 되는 문제가 126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of라는 게 있어요. 중에서란 말로 나의 학생들 중에서 모든 학생들을 all of my students, all 다음에 students가 생략돼서 all of my students 이렇게 쓰는데 이게 135번에 of 넣는 거로 나왔죠. 자, 요거 of 넣는 건 사상 최초로 나온 거고 우리가 맨날 보는 표현이지만 어땠어요? 시험장에서 약간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쵸? of를 넣는 문제가 있었고 불가산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쓸 수 있으니까 all information, 모든 정보 all merchandise, 여러분 merchandise가 상품인데 불가산명사예요. merchandises 이러면 안 됩니다. 가구가 furniture인데 여러분 가구 셀 수 있죠 사실. 그런데 furniture도 불가산명사. 입구면 장비도 셀 수 있죠. 지금 내가 녹화 장비 있잖아. 셀 수 있어. 그런데 얘도 불가산이야. 그래서 우리 가산불가산은 우리가 생각해서 풀면 안 되고 미리 셀 수 없는 명사를 알아야 돼요. 이게 오랜 전통에 따라서 불가산명사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 many, few, several, 몇몇, various, 다양한, numerous, 많은, multiple, 동시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그리고 authority가 엄선된 이런 것들은 복수를 쓴다. 제가 지금 여기서 정말 놀랍게도 매우 중요한 어휘들을 봤어요. 여러분 다음 시험 볼 때 우리 301호 식구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친구에게 추천받아서 이 동영상을 본다면 이거 적어놓으세요. 손바닥에 쓰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much하고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랑 쓸 수가 있어요. much money, little money 이렇게. 근데 little은요 셀 수 있는 거랑도 쓸 수 있는데 그때는 크기가 작다고 셀 수 없는 거랑 쓰면 양이 적다. 1 little, 2 little, 3 little Indians 이럴 때는 셀 수 있는 거죠. 인디언들 이렇게. 그럴 때는 little 쓸 수가 있죠. 그래서 little은 두 가지 다 됩니다. 사실은. 자, 이런 아주 자질구레하지만 되게 정확한 지식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익은 쉽고 정확하게 공부를 했을 때 빠르게 성적이 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이번 시험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는 왜 될까? 뭐는
many의 비고급도 되고 much의 비고급도 돼. 자, demand가 불가산명사 much 써야 되는데 more는 이 much의 비고급이라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alright. 자, 그 다음에 113번. 제가 이제 파문 검사할 때 이 문제를 우연히 봤는데 답이 요 보기 보고서는 딱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 눈에 나는 이게 안 보였어, weather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이 weather라고 하는 것은 o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Mr. Seversky가 returns to the headquarters. Okay? 본사로 Mr. Seversky가 오든지 아니면 남아있는 후보들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계속 뭐 어디 있던데 뉴욕에 있으면 뉴욕에 계속 머물든지 상관없이 그런 마감일 맞추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 이때 o를 써야 돼, weather는. 그래서 답이 C가 되죠. 오케이? C가 정답이었죠. alright. alright, 116번. 자, 여기서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죠.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게 있어요. 우리 기초반에서 하는 건데, 오케이? 대명사 11월 달 주제 중에 하나 있죠. he, she, they, it 이런 거는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he나 she는 주어 역할을 해주고 they는 주어 역할을 해주고 it는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주격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 영어로 personal pronoun. 자, 목적어, 즉 동사 뒤에서 목적어 자리가 있으면 그때는 남자는 him, 여자는 her, 복수는 them, 물건도 되고요, 사람도 돼요. 그리고 이제 단수면 it 이렇게 쓰는 그거. 이게 목적격 인칭대명사. 오케이? So far so good. 여기까지 괜찮아요. 중학교 때 배웠어야 되는 건데 그때 축구하느라고 못 배웠으면, 스타크래프트 하느라고 못 배웠으면 지금 배웠어요. 자, he's하고 her, there하고 it's. 자, 이런 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소유격 형용사라고 그래요. 요번에 시험에서 그래서 128번에서 it's가 나왔어요. 그렇죠? 답으로 it's 중요합니다. 이 소유격 형용사는 명사 앞에만 쓸 수가 있어요. 명사나 동명사 앞에도 쓸 수가 있는데 동명사는 명사 대신 쓰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런 걸 영어로 possessive adjective라고 해요. possessive adjective. 소유격 형용사. 자, 이거 우리나라에서 되게 이상한 말들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영어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possessive adjective. 오케이? 소유격 형용사.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이 누구 건지 알려줄 때 소유대명사 써요. 내 것, 네 것 이런 걸 내 것을 mine 이렇게 물건을 나타낼 때 써요. his가 그의 것, hers가 그녀의 것, theirs가 그들의 것들 이런 말, 그들의 것 이런 말인데 이런 걸 possessive pronoun이라 소유 대명사. 오케이? 얘네들은 뒤에 명사 쓰면 안 되죠. 지금 이 문제가 좀 어려웠었는데 오케이? 어떤 분에게는 여기서 지금 여기다 뭘 들어갈까? 그러면 여기서 미스터 폴락의 컴퓨터예요. 오케이? 이름 제가 이거 만들 때 우리 어제 특강 때 폴락 했잖아. 그쵸? 치킨이 폴락폴락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서 이름들 그냥 여러분 재밌으라고 뜬 거예요. 우리 스피토의 식구들. 미스터 폴락이 요청해서 사용할 것을 무엇을? 미스 라이의 컴퓨터를 뭐 그의 일정표를 출력하려고. 왜? 자기 컴퓨터, 미스터 폴락의 컴퓨터를 his computer 이렇게 말하는데 수리점에 맡겨놨어. 그치? 여기서 his computer를 줄여서 his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이 A가 되는 거죠. A. 자, 여기서 his는 소유격 형용사 his가 아니라 소유대명사 his인데 자, his가 소유격 형용사도 되고 소유대명사도 되거든. her는 목적격 인칭대명사도 되고 소유격 형용사도 되거든. 그래서 이때스가 정말 좋아하는 애들이 얘네들. 왜냐하면 두 가지가 되니까. 여기선 그의 컴퓨터를 줄여서 his라고 그런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요런 거 잘 모르면은 정리하실 필요가 있죠. 한 번에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시험 보니까 우리가 기초반에서 열심히 했을 때는 맞출 수 있는 게 되게 많았고요. 실전반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피토익에서 한 달을 열심히 했으면 다 900점 넘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배운 거라서. 여러분이 잘만 신경 써서 하는 게 좋겠죠. 우리 토익은 오래 하는 게 아닙니다. 토익은 단기간에 최대한 제가 말한 단기간은 6개월이에요. 오케이? 근데 어떤 분들은 이번에 한 달 만에 정말 원하는 결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2015년에 완성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댓글이 되게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자, 다음 문제 22번. 자, 여기서 according to가 어디에 따라 이런 말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런 말로 C가 정답이에요. 그때 보기에서 전치사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같이 넣었는데 along with가 함께 그리고 in compliance with가 준수하여라는 말이고요. 자, 이런 표현들 다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는 운 좋게도 쉽게도 그냥 전치사 하나밖에 없어서 C를 넣어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according to는 몇 가지 뜻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따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
따라, 산 따라, 강 따라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산 따라, 강 따라 할 땐 along을 써야 돼. 여기 나와 along the road, 길을 따라. 그죠? 안 보이죠? along이라는 말을 썼어요. along은 어디를 따라 이런 말이 됐어요.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 이렇게 그런 따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밖에 나오는 우리나라 말 따라하고 어울리는 게 뭐가 있냐면 depending on이 있어요. depending on. 자, depending on이 다음에 나올 수가 있어요. depending on이 무엇에 따르면, 날씨에 따르면, depending on the weather, 날씨에 따르면. 이럴 때 depending on이라는 말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나라 말 따라하지만 사실은 according to도 우리나라 말 따라하고 대신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according to를 따라라고 외웠을 때 다른 데도 넣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조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 according to라는 것은 세 가지 경우였어요. 자, 이 그림 좀 예쁘게 보려면 우리 카페에서 검색해 보시면 우리 카페에서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에 따르면 이럴 때 정보원이 나왔을 때,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게 바로 according to the survey, 이게 바로 그런 경우고, 소원에 따라 할 때 according to를 쓸 수 있어요. 그의 소원에 따라 according to his wishes 이렇게. 자, 기준에 따라 이럴 수가 있어요. 크기별로 또는 높이별로 according to its height가 높이별로, according to weight가 몸무게별로 이럴 때 쓸 수가 있는, 기준을 나타낼 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 되고요. 쓰이는 경우 세 가지를 다 알고 다음을 대비해야 됩니다. 오케이?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1월 새해 특강이나 아니면 우리 카페의 자료실에 검색해 보시면 있고요. 그 외에도 YBM에서 제공하는 YBM 클래스 무료 인강들 있죠. 제가 2015년 1월부터 쭉 몇 차례 찍어서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것들 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공부를 진지하게 하시는 경우에는 참 마음에 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뒤로 가니까 127번. All of our blank fitness equipment. 자, exist가 존재한다는 뜻인데 일형식 동사죠. 자, 그래서 분사 특강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5분 영어에서, 자, exist가 God exists 하면 신이 존재한다 이런 말인데, 이때 일형식 동사는 주어는 있는데 대상은 없어요. 대상이 없으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된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항상 된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은 쓰질 않아요. 존재된 이게 없고 존재하는이라고 써서 형사 자리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있었던 장비 이럴 때 existing equipment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existing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빈도가 있어요. 단어들이 나오는 빈도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시험장에 오셨을 때 서울에서 시험 볼 때 참고하라고 한 장씩 여러분 책상 위에다 올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토익 1분의 기적 이것만 보면 이게 딱 보였을 때, 시험 보기 1분 전에 봤을 때 1분만 보면 시험장에 딱딱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여드리는 지금 전단지가 있어요. 안 보이죠 지금? 이거 우리 카페에서 볼 수가 있어요. dhba.com. 자,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단어가 existing이죠. existing.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게 often, 빈도부사 이런 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이런 전단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What I really want is not just for me to advertise my lecture. 내 강연을 홍보하려고만 그런 게 아니라 I actually wanted to help you. 그러니까 도움이 되려고 그래요. 낯선 여러분도.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면 좋은 되고, 여러분 그 지금 토익 하시는 분들은 아직 세상에 아직 취업을 해서 아직 진출을 안 한 분들도 있고 학생들이고 그러니까 you need all the help you can get. 얻을 수 있는 도움을 다 받는 게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자, 130번. The new commuter train. 자, 통근 기차라는 거예요. 미국은 통근 기차라는 게 있어요. 출퇴근할 때 이렇게 다른 데 안 들리고 그냥 가는 거. 근데 패스가 통과하다고 우리 마을 시내를 통과한다 이렇게 돼서 through 이걸 쓰는데, through는 뭐냐면 전치사 중에서 터널이 이렇게 있잖아.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이 다를 때 through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을 통과할 때 pass through 이렇게 쓸 수 있죠. from 갖고 고민하신 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from 나오면 여기 to까지 있어야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그런데 없었어요. 뒤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through를 쓰고, 우리 스피토익에서는 이걸 그저께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모두 잘 보셨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정문을 통과해라. 그러면 문도 들어갈 때 이렇게 문을 통과하잖아. 그때도 through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through는 기본이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이 다를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컨셉이 여기서 시내를 통과하니까 기차가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이 다르겠죠. 들어갔다 다시 똑같은 데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through를 쓸 수가 있어요. 자, 137번. 이 문제를 제일 많이 딱 한 개 틀리신 분들이 이걸 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속상해요. 저 시험장에서도 저는 이거를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approximate란 말, 얘는 원래 형용사예요. approximate location이 대략의 위치. 우리가 approximately라는 부사가 많이 나오죠. 대략 50분, approximately 50 minutes 이렇게 쓰는데, 자, 여기서 approximate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동사 원형입니다. 왜? 이것 때문에 더. 제가 계속해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 더가 나오고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얘는 형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형용사는 여기 안에 들어가서 뒤 꾸며줘야 되니까. 이게 동사라고. 그럼 approximate가 동사니까 얘가 to를 안 가는 거죠. able이 to 부정사 쓰거든. 아, 선생님 나 그런 거 몰랐는데 그럼 우리 기초반으로 오시고요. 언젠간 이제 공부는 해야 되겠죠. 혼자 하면 좋다고 그러시는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올바른 코치가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자, 여기서 able to 부정사일 때 to 플러스 원형이거든 이게. 그러면 이게 동사 원형이니까 앞에 부사로 만족스럽게 라는 말로 씨를 써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요것만 보고 요쪽만 보면 이거 삐쓰겠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광어는 한쪽만 봐. 빈칸 기준은 이쪽에서 느낌으로 쭉 가버려. 그럼 얘네들 뭐지? 얘네들 뭐지? 하면서 시험장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 더가 나왔습니다. 여기 environment 아니라 시험에서 컨디션인데 여기 뒤에는 나도 이해 못했어. 과학자가 아니라서. 근데 filtration이 여과인데 여과가 뭐 가능한 그런 환경, a condition under which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 환경을 대략 비슷하게 만드는, 조성하는 이런 말이에요. 만족스럽게도 그런 환경을 재현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투부정사 원형, 그러니까 뭐 유형 자체는 쉬운데 우리가 그걸 파악을 못하도록 이상한 표현들을 넣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제 생각에는 토익 시험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치사하게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이 기본기가 튼튼하게 됐으면 여기 보고 얘가 동사로 쓰였다는 걸로 부사로 써줘야 된다. 이걸 잊지 마시고 앞으로 점점 재밌어질 것 같고 토익 시험이 1월 9일 시험, 1월 마지막 시험, 2월 시험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138번. 자, 138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플랜 S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의 주어는 얘인데 얘는 여기 있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거든. 여기 선행사 자리인데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그렇죠? 이걸 주격 관계대명사 그래요. 전문용어로. 오케이? 그런 거 알아두면 좋아요. 여러분 타짜들 내면 비풍조, 똥발삼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게 삼광, 고도리, 피박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 이런 용어 모르고 그냥 모양으로 할래요. 시각적으로. 귀는 안 써요. 이러면 안 되듯이 이런 용어를 아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주격관계대명사의 동사는 수일치의 선행사여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동사 S가 없으니까 답이 도수가 되는 거죠. 애니온 같은 거는 단수 취급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B가 돼요. 이건 아마 많이 맞췄을 거예요. 자, 39번. often이 자주라는 빈도부사. 빈도부사 often 자주, frequently 자주, regularly 정기적으로, routinely 일상적으로, 정기적으로, occasionally 가끔씩, rarely 매우 드물게 이런 게 빈도부사인데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답이거든. 반복 가능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동사가 만약에 반복이 가능하면 이게 답이 될 수가 있는데 종종 회사는 업데이트된 정보를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가 빈도부사로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뭐 빈도부사는 뭐 뒤에 올 수 없고 뭐 이런 거 배우시는데 그거 다 잘못 배운 거고요. 그 빈도부사의 위치는 자유롭습니다. 오케이. 답 A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Non-profit organization and 소위 말해서 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는 근데 non-profit organization들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부터 면제된다 할 때 exempt가 면제되는 점. mandatory는 의무적인 이런 말이고요. 이 form이 있으면서 exempt 써주는 문제예요. 이 테스트가 이게 어려울 거라고 낸 걸까요? 40번에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쵸? 우리 수업 시간에 그저께 했어요 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면제되었다. 예를 들어서 박지성 선수가 의무 군대 서비스, 군대 근무가 면제받았다. 이럴 때 면제의 수혜를 받는 사람을 꾸며줄 때는 exempt를 쓰고 면제되는 그 자체 예를 들어서 배송료가 면제된다. 없어진다. 늦게 배송이 될 경우에는 이럴 때는 여기서 shipping fee will be waived를 쓴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waive하고 exempt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번에 waive랑 같이 섞여서 나오지 않았지만
exampt를 써서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301호 종로 YBM E4U의 우리 수강생 여러분 10개 틀린 분이 3개 틀리고 5개 틀린 분이 1개 틀리고 다 맞은 분들도 있고 이런데 이번에 시험이 쉬웠어요. 그 말은 성적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다 잘 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계산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12월 시험은요. 워낙이 항상 예전에는 그런 12월은 시험이 없었거든. 근데 워낙이 좀 점수가 약간 좀 잘 나오는 편이라서 좀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점수가 뭐 만점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1월 9일까지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셔야지. 토익 시험은 원래 점수가 안 나왔는데 잘 본 것 같아서 딱 멈췄다가 나중에 점수 발표됐을 때 보면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서 그 다음에 다시 따라잡으려고 그러면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특별히 중간 점수 때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면 됐겠다 하고 가속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케이? alright. 자,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2016년 토익의 화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크리에이티브가 핵심이에요. 크리에이티브. 왜냐하면 ETS도 저번에 관계자분이 오셔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지만 이 암기해갖고 유형별로 막 넣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창의적으로 간다. 진짜 상황을. 그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트 6, 7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었죠. 우리 카페에서 제가 7에 대해서도 여러분 댓글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있는데 미국 드라마 주인공이 바뀐다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 A가 star, 그 다음에 뭐 스킨라이터 뭐 이런 게 나오고 디렉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누가 교체되냐? 첫 번째 시즌에 star. 그래서 A를 딱 보고 별 이러고 제거 이러면 안 되죠. 원래 토익 시험은 A를 봤을 때 너무 사소한 게 나오죠. A에 딱 봤는데 face 얼굴 막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얼굴이 아니라 직면한 동사일 수가 있고요. 원래 ETS는 A에서 굉장히 사소하고 아닌 것 같은 걸 넣었을 때 너무 시시한 걸 넣었을 때는 답일다가 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뒤에 보면 그 사람이 리딩 롤을 하다가 영화로 진출하려고 물러났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타를 써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since 처음 온 이래로 계속 열애를 하다가 물러났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교체될 것이다. 이렇게 will be replace가 답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자, 전화카드인데 자동으로 충전이 돼요. 어떤 고객이 자동 충전 프로그램을 가입을 했어. 언제? 맨 처음에 가입할 때. 그래서 2불만 남은 상태라서 20불이 자동으로 충전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그런 통보야. 근데 자동이체 했을 때 충전됐을 때 그거를 거래 트랜스액션이라고 쓰는 겁니다. 제가 카페로 트랜지션이라고 잘못 썼어 아까. 그래서 요거 지금 강의 준비하다가 트랜스액션이었지 참 해서 바꿨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궁금해하니까 답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이것을 또 다 퍼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답만 여러분이 궁금하니까 단어만 딱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오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트랜잭션이라고 표현하고 가입 당시에 when이 이제 가입 당시 when 아니지 신청할 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when 다음에 ing 나오는 구조에 대해서 5분 영어 강의가 있을 거니까 그걸 또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 가입 당시에 신청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동 충전하는 거 싫으면은 웹사이트에서 해지를 하면 되는데 단 해지에서 잔액이 소진되면 일시 정지될 수 있다. suspend다. 이게 마지막에 답이었습니다. 오케이. 요것도 약간 창의적인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생각하면서 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도서관의 공지가 좀 너무 오래돼서 아웃데이트 됐기 때문에 거기 내용을 좀 읽어보고 틀린 거는 업데이트하라는 내용이 나왔죠. 이게 답이었고 자, 그 다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나왔지만 요 단어 current 우리 고객들은 가장 현재 유효한 이건 말이죠. 현재 유효한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구직자가 이제 편지를 써요. 내가 정말 자격이 된다 이렇게 자기를 피하라는 그런 편지를 좀 애틋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소서 저도 읽어보니까 자꾸 여러분 생각나고 그랬습니다. 자, 자기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이제 썼고 그리고 특히라는 말로 시작했죠. in particular 또는 particularly가 특히라는 말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강의 시간에 어려운 컴퓨터 관련 문제들이 전에 회사에 있을 때 자기가 해결했대. 그래서 앞에 problem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problem 뒤에 그걸 바꿔서 challenges 이렇게 바꿨고요. 어려움들, challenges 이런 걸 해결했던 게 있고 그리고 상사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분한테 물어보면 그분이 확인시켜 줄 수 있다.
can be verified 라는 식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확인해 줬다 이렇게 과거로 가면 안 되고 확인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미래로 가야 돼. 이렇게. 자, reference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거든. 이번에 시험에서 그 상사를 우리가 reference라고 그랬어요. 근데 reference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원래 이 refer라는 동사가 있어요. refer는요, refer to에서 이어동사 단어 같이 쓰는 이렇게 둘이 같이 쓰는 동사를 구동사, 이어동사, phrasal verb이라고 하는데 이랬을 때 언급하다, 참고하다 등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명사 형태가 reference인데 refer는 원래 사명식일 때 refer A to B 이런 식으로 사명식으로 refer A to B 이렇게 쓰면 소개하다, 알선하다거든. 그때는 명사가 referral이라고 써요. 이게 명사예요. 그래서 referral service가 소개, 알선 서비스 이런 거예요. 오케이? 직원을 소개해주거나 이런 거. 그런데 reference라고 그러면 이때는 make a quick reference to 이러면 무엇에 대해서 언급을 기사에서 하다. 순댓국밥집에 대해서 기사에서 언급을 했다. 배감순대에 대해서 뭐 이럴 때 reference가 언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똑같은 뜻이 mention이죠. 요즘 시험에 워낙에나 문맥상 동의어를 많이 물어보고 앞으로 더 그럴 거기 때문에 자꾸 제가 언급되는데 mention이 명사로 언급이 될 수 있어요. 동사도 되지만. 자, 그 다음에 reference number가 있죠. reference number는 이 여러분이 가습기가 만약에 고장이 났어. 그래서 AS를 맡겼어. 그럼 번호를 하나 줘요. 쪽지에다가. 그게 그 가습기 맡긴 수리 번호야. 그걸 reference number 참고 번호인데 이걸 케이스 번호라고 해요. 케이스 넘버. 케이스 넘버. 그래서 그때는 케이스를 대신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list of references라고 그러면 이때는 그 사람의 지금 또는 과거 있던 자기 직속 상사들이 추천인일 때 그 추천인들의 명단을 list of references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요번에 그거였죠. 그 다음에 letter of reference 하면 여러분 추천서라고 많이 배우시는데 recommendation letter 또는 letter of recommendation 얘가 추천서고 얘가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 장학금 주라고 교육청에 추천할 때 이럴 때 쓰는 게 이거고요. 대학교 입학할 때 주로 이걸 쓰고요. 이거는 reference는 그 사람의 직속 상사나 그 사람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주는 소개하는 편지인데 추천서라고도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글들을 많이 쓰니까 이 사람 형편없으니까 쓰지 마시오. 이건 추천서 그런 건 안 쓰잖아. 그러니까 letter of references라는 말은 추천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원래 뜻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그런 편지입니다. 자, 이번에 동의어. 오케이? set라는 게 prepared하고 똑같은 말로 나왔는데 어떤 학생이 있던 걸로 기억나는데 두 명이서 같이 자기 캠퍼스 밖에 걸어가다가 세탁소가 빈 거를 보고 그 세탁소 옆에 있는 그 가게 공간을 사서 거기 한쪽에는 헬스를 놓고 이제 러닝머신을 넣었죠. 그게 이름이 뭐 스핀 뭐 이런 게 있었죠. 러닝머신들을 몇 개 놓고 왼쪽에는 이제 커인 런드리를 넣은 거예요. 동전 같은 거 넣어서 런드리에. 근데 거기는 빨래할 거를 맡기고도 갈 수가 있어요. 맡기고. 그래서 빨래를 프론트에서 맡기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직접 셀프 서비스로 빨래를 하면서 옆에서 운동한 다음에 집에 갈 때는 깨끗한 옷과 상쾌한 마음으로 간다. 뭐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인데 반응이 좋다. 이런 게 나와서 이게 퓨전한 거죠. 그래서 빨래방과 운동시설을 같이 한 그런 어떤 사업가적인 그런 기질의 되게 재미있는 지문이고 그런 데가 있나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요? 창의적이죠. 이 세트가 이때 준비가 된 이런 말로 가게가 옆에 헬스까지 만들어서 준비가 됐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카페에서 세트하고 프리페어드가 같은 거고 이게 빨래 플러스 헬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출처가 이상한 대로 되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퍼져 있더라고요. 원래 제가 이렇게 써드렸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더는 드릴 기계인데 자동으로 쓸 수 있는 드릴 기계인데 어떤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그 기계에 대해서 후기를 전에도 그 똑같은 회사 거 썼는데 그거보다도 더 좋다. 단 약간 팬이 들어가서 시끄럽다. 이런 말들 흔들린다. 뭐 이런 게 나왔죠. 저 오늘 시험 보는데요. 옆에 어떤 여학생이요. 다리를 딱딱우리 같이 흔들어요. 미칠 줄 알았어요. 물론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거 신경 쓰면 안 된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지만 내가 당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무슨 다리가 아주 규칙적으로 딱딱이라고 똑같은데요. 시험 볼 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매너 지키고 다리 좀 흔들지 맙시다. 화이팅! 정신이 없어. 그래서 나도 막 흔들까 했어요. 그냥 복수하게. 오케이. 근데 흔들지 맙시다. 모델하고 버전. 그때 드릴. 그죠? 드릴이 제품 모델인데 이건 새로운 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alright.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시험에서 나왔던 걸 좀 봤어요. 파트 1하고 2 이런 것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는 사실은 이거는 학원에서 오랫동안 얘기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YBN 클래스에서 제가 제공하는 인강들 한번 샘플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알찬 내용으로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정보력이 있어야 돼요. 자,
2016년 1월 토익을 위해서 새해 대박 특강을 초대합니다. 제가 추석 때 특강하고 그랬죠. 1월 2일하고 3일날 YBM 종로로 가서 무료니까 그냥 오세요. 여러분이 이건 홍보용이지만 홍보만 목적이 아니라 실제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좋을 거고 그냥 와서 같이 공부하는 것 자체로 저는 굉장히 행복하기 때문에 꼭 오시고요. 저번에도 추석 특강 때 어떤 분이 왔다가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성적이 많이 올랐다는 그런 남자분도 있었어요. 2시부터 다시 토요일 일요일 날 할 거고요. 토익의 구성 공부법과 최신 트렌드에서 배우는데 토익의 구성은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건데 최신 트렌드는 지금 잘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5월에 나오는 신토익 유형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들어서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까지 같이 알 수 있으니까 1월 2일 3일 그때 주말이잖아. 새해 돼 갖고 괜히 집에서 이제 시간 깨지지 말고 꼭 한 종로에 와서 즐기고 또 종로의 문화도 한번 즐기고 북촌이나 인사동도 들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험 좀 쉬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만하지 않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음 시험에는 요번에 나왔던 것들 외에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고 똑같은 것은 바로 창의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다. 이런 말을 드리면서 이상 배동희 강사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토익은 토익에게 물어봐. 노하우에서 트렌드까지 YBM에게 물어봐. 토익은 토익에게 물어봐. 노하우에서 트렌드까지 YBM에게 물어봐.